안녕하십니까, 마이클입니다. 지난 거의 한 달째 방송 제대로 못했죠? 예. 하여간에 지난 계속 제재 상태라서 그래도 주의 은혜로 지지난주 2주 전에 제가 하나 올렸더니 제재 풀려서 올렸는데 바로 또 삭제가 됐어요. 그랬는데 주의 은혜로 방송이 폭파돼야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연속으로 스트라이크 3번째였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첫 번째 제재가 그 전날 풀린 관계로 2번 얘네들한테 이렇게 경고를 먹으면서 다시 또 LA 시사만평이 이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리얼 뉴스를 통해서 좀 더 많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워낙에 하여튼 찍혀 있으니까 내 목소리, 내 얼굴만 나와도 얘네들이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에 여러분하고 소통하는 게 내 유일한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왜냐면 사람들하고는 대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대화해봐야. 왜냐면은 미치광이들하고 얘기하면 뭐가 나옵니까? 미친놈이 되는 거지 나도. 세상이 다 미치광이에 의해서 돌아가고 다 미쳐있잖아. 특히 코리안들은 95%가 다 미쳐있고 미국민은 한 65% 정도가 미쳐있지. 근데 이제 65%가 미쳐있으면서 그 중에서 미쳐있는 애들 중에서 한 15에서 20%는 공화당을 찍어. 미쳐있어도. 왜? 공화당 하는 말이 맞거든. 그런 거로 트럼프가 계속 대통령을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란 전쟁 가지고서도 지금 얼마나 황당합니까, 뉴스가. 일방적으로 한국의 유튜버는 그러니까 좌파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보수 성향이라는 애들조차도 트럼프가 엄청 난감한 상황이다. 출구 전략 해야 되는데 지금 중간선거 앞두고 그 다음에 엄청 지금 당황해가지고 주식시장을 이렇게 신경을 쓰느라고 막 이렇게 되게 헤매고 있다. 이런 식의 논조를 기본적으로 깔고서 이렇게 다 하더라고, 방송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 쪽이라는 애들도 기본 논조가 그거야. 그거는 당연한 거고 안 그래 사실은. 역사적으로 늘 미국 대통령이나 정부에서는 금요일 날 주식장이 끝난 다음에 중대사를 발표해요. 그리고 주일날 이럴 때 금요일날 오후나 이제 주말 토요일 오전에. 왜냐하면은 시장에 영향을 덜 주려고. 충격이 월요일날 발표하면 월요일날 바로 주식시장에 영향이 오고 사람들이 데미지 확 오니까. 원래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일요일날 하루 쉬면은 까먹어. 그러니까 늘 그래 왔어. 트럼프만 그런 식으로 계속 하고 또 그거 당연한 거지. 지도자가 주식이 너무 내려가면은 그것 때문에 피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경제가 또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말로 좀 펌프질해서 주식 시장을 좀 부양시키고 5일 처음엔 48시간 줬다가 5일 줬다가 또 지금 2주 연기했잖아. 이런 식으로 대대적인 또 에너지 시설 폭격을 이렇게 또 시간을 두면서, 그러면서 모든 게 조절하는 게 그게 테크닉이지. 그게 잘못된 거야? 그게 무슨 궁지에 몰려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바보 같은 놈들이지. 그게 무슨 궁지에 몰려서 하는 얘기야. 대통령으로서. 특히 트럼프는 그런 거에서 더 유연하잖아. 오랜 동안 또 TV 스타로 You are fire 이거로 성공했잖아요. 그러면서 하여튼 트럼프는 이 미디어를 다룰 줄 아는 분이야.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마치 트럼프만 그런 것처럼
역대 정권, 좌파 정권, 보수 정권 할 거 없이 다 그렇게 해온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이란하고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석유값이 많이 올랐죠. 가스비가 지금 여기 저 같은 경우도 6불 넘어갔더라고. 4불 중간이었는데 4불 50, 4불 30 막 이러던 게 지금 6불 넘어갔고. 그래서 일단 우리 생활 속에서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인데 트럼프가 얘기했잖아요. 석유값 좀 오르는 거는 문제될 게 없는 거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악의 손에 있는 그 핵을 제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이란이라는 악한 정권, 이슬람이라고 다 나쁜 거 아니라고 내가 예전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죠. 무하마드 알리, 걔가 원래 캐시어스 클레이야, 이름이. 권투 선수 그 전설적인 복서. 그가 무하마드 알리로 개명한 거는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기 때문이야. 원래 크리스찬에서. 걔가 크리스찬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할 때 걔가 폭력 집단을 숭배해서 이슬람으로 간 게 아니에요. 무하마드 알리가 얘기했어. 걔가 예전에 70년대 걔가 60년대에 이집트의 대사 이렇게 친선 대사로 이집트 방문도 한 적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그 당시에 정권에서 하여튼 걔를 유명 스타, 스포츠 스타를 이슬람 세계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그때 이제 이집트에 그 보내고 막 이렇게 중동에 보낸 적도 있단 말이야. 그 얘기는 이제 무하마드 알리가 한 얘기 있어. 이슬람은 평화주의자다. 이슬람에 한번 종교에 빠져봐라. 얼마나 나이스한데. 얼마나 하나님의 선이 있는데.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게 그 혁명 수비대라고 하는 그자들은 공산 독재주의자랑 비슷한 애들이야. 자기네들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의 현실은 트럼프가 라스무센 지지율이 52% 나오거든요. 난 라스무센 여러분들이 CNA나 뭐 주류에서 얘기하는 지지율 보지 마세요. 다 가짜니까. 언론은 아시잖아요. 언론은 다 마귀 편이고 사탄주의자 편이고.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트럼프가 되게 여유 있어. 그래서 그리고 예전 같은 부시 정부 때 이라크 침공할 때하고 지금 또 틀려 상황이. 왜냐면 그때하고 미국의 무기 체계가 훨씬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그때는 그냥 재래식 미사일 그다음에 전투기가 가서 그냥 겉에서 때리는 거 위주잖아. 지금은 아주 정밀하게 폭격을 해요. 그리고 그 강도나 그다음에 또 마이크로파 같은 무기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웨이브에 음식 데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굳이 폭탄을 안 쓰고도 마이크로 주파수를 마이크로 전자파를 때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기와 모든 걸 다 망가뜨려 버리는 거야. 그런 어떤 시설물을 다 파괴가 돼가지고 안 되게 되고 사람도 수틀리면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에서 구워 나오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런 어떤 시스템도 있고 이미 또 AI도 이게 지금 이미 제가 얘기했지만 GPS 우리가 지도 이거 우리가 다 운전할 때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 지도 GPS도 처음에 70년대에 위성을 통해서 GPS 시스템이 군사용으로 개발된 거 이제 일반에게 넘긴 거거든. 일반에게 넘겼다라는 얘기는 그거보다 좀 더 하이테크에 그게 필요 없는 거지. 군사적으로는 더 월등한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써도 된다 이 뜻이야. 그래서 넘긴 거고 AI도 마찬가지예요. AI가 뭐 그 샘 올트먼이 그 오픈 AI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줄 아는데 테슬라 처음에 그 일런하고 같이 비영리로 했는데 비영리로 이미 할 때 그게 정부로부터 제재를 안 받으려고 비영리로 하면서 그 기술이 이미 미국 국방부에서 다 가져갔어. 그래서 이미 지금 AI로 나온 거는
지금 굉장히 AI가 이게 빠르게 이게 지금 이렇게 되지만 업그레이드가 되지만 우리가 쓰는 거는 일반인이 쓰는 건 핫질이야. 그러니까 이미 군사용은 이거보다 더 업그레이드 된 걸 쓰고 있다고. 최소 1년 이상, 2, 3년 이상 앞선 AI 기술 이미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걔네를 다 잡아내는 거야. 위치 추적이 더 정밀한 거지. 뭐 GPS로 위치 추적하는 게 아니라 걔네들의 이런 데이터를 다 집어넣으면은 그 사람의 이걸 다 넣으면은 걔의 위치가 GPS 없이도 어디에 있는지가 나온다는 거야. 그 사람의 뭐 이런 어떤 동선이 나와버리고 또 내가 얘기했잖아. AI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폰이 TV가 삼성 TV는 삼성에서 우리를 볼 수 있어. TV 안 켜놔도. 폰도 마찬가지야. 폰 꺼놨다고 뭐 작동 안 하는 게 아니잖아. 꺼놓은 상태에서 지네가 늘 업데이트하고 지네가 늘 돌아가고 있잖아. 꺼놨어도 얘가 나를 보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거에 그렇게 해도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추적하는 게 하나씩 추적하는 게 더 힘들지. 안 그래. 번호가 다 하나씩이기 때문에 되게 쉽다고. 근데 그거를 AI 기능을 거기다가 이걸 하면은 걔네들이 사용하는 폰을 통해 가지고 걔네들이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본다니까. 이게 지금 거기까지 가 있는 시대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정권이 그나마 성경적인 집단이 이걸 컨트롤하면은 온전한데 이게 지금 정권이 만약에 이재명 같은 그런 악한 독재 정권이 접수를 해버리면 이게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 전 세계가 인류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기술 혁신에 의해 가지고 지금 중국 애들이 그 시진핑이 독재에서도 압제에서도 지금 데모가 일어나지 않는 게 이미 그거 아니야. 안면 인식 기술로다가 폰을 이렇게 다 체크업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팬데믹 때 걔네들이 방역을 너무 세게 하면서 데모 좀 많이 일어났잖아요. 홍콩 시위도 있었고 그때 데모 일어났을 때 데모한 애들 집으로 다 문자 가고 그 부모님들한테 다 문자가 간 거 아니야. 공산당에서. 네 아들이 어저께 데모했다. 그러니까 데모할 수가 없는 거야. 뭐 예전에는 데모대를 잡으러 다니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80년대 그 이근한이라고 그 고문 기술자 엊그저께 죽었더라고요. 그분 훌륭해. 그분이 물론 고문 자체는 나쁜데 그 사람이 고문을 뭐 범죄에 쓴 거야? 반국가 세력을 잡아내기 위해서 고문한 거 아니야. 그 당시에 민주화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데모하면서 북한 애들하고. 그 중에서 뭐 김근태 같은 사람 옛날에 죽었죠. 국회의원이었고. 그 사람은 뭐 인간성은 좋아 나도 인정해. 근데 그자가 북한하고 직접 연관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때 데모하던 우리 80년대 나가 대학 때 데모하던 애들 주동자 애들은 대부분 북한에 갔다 온 애들이 많았고 북한으로부터 사실상 간첩이었던 애들이 많아요. 전부가 그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조직적으로 기획을 하고 주도를 하기 때문에 데모가 되는 건데 그런 애들 잡으려면은 고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누가 하나 잡았으면 고문을 해가지고 야 어딨냐. 그게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지금은 뭐 고문 안 해? 물론 이제 관타나모에서 고문하던 거 오바마 때 다 없애고 뭐 어쩌고 했지만 고문 안 하면은 수사가 힘든 거야. 취조가 안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제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이근한 얘기가 왜 나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다. 그래서 전쟁은 일방적으로 지금 미국이 패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모든 주류 좌파 언론이 개새끼들이 미국 끝났다. 경제 끝났다. 그리고 경제도 솔직히 얘기하는데 석유가 오르는 건 사실이죠. 가스비가 오르는 건 사실이고 경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전쟁 때문에 망가지느냐. 안 그래. 여러분들이 제일 속고 있는 게 전쟁을 하면은
경제가 망하는 줄 알았는데 이 자본주의라는 거, 캐피탈리즘은 전쟁이 없이는 불경기가 와요. 캐피탈리즘 이 자체가 대규모의 파괴와 대규모의 살상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경제가 리세션에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왜냐면 이거는 뭐 조금 경제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거를 모든 이 삐뚤어진 언론이 경제학에서 이거를 다루질 않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자체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자본주의가 2차 대전 이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 아니야. 2차 대전 때 유럽에서 3천만, 아시아에서 1,000만이 죽었잖아요. 일단 인구가 엄청나게 날아가고 대규모 파괴에 의해서 다 잿더미로 변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재건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미국이 세계를 경제 그때 GDP가 미국의 전 세계 60% 미국이 먹은 거거든. 그러니까 원리는 간단해. 우리가 심한 가뭄이 왔어. 심한 지진이 왔어. 그러면 야 우리 끝났다. 죽었다. 죽은 사람은 억울하지만 살아남은 몇 명들은 곡괭이 들고 나가서 일을 하면서 경제가 일어나는 거야. 그 다음에 정부는 채권 발행하면서 그걸로 바꿔서 물질을 쓰게 하면서 월급 줘가면서 그러면서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댐이 무너졌지만 무너진 댐을 복귀하고 나면은 댐에 쓸려간 사람들은 좀 안 됐지만 남아있던 놈들은 댐질에서 잘 막아놓으면은 그 다음에 엄청난 수확이 나오고 한번 그렇게 홍수가 난 다음에는 풍년이 되는 거야. 왜? 홍수가 난 이후에는 풍년이 오는 거예요. 왜냐면 미네랄이 이렇게 농토에 쌓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늘 그런 거야.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이 1년 12달 가면 안 되는 거야. 꽃이 져야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래서 열매를 따먹어야지 꽃만 감상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홍수 이후의 세상은 늘 그런 생로병사, 홍수 이전엔 생로병사가 없었어. 영속적으로만 살게 해놨는데 생로병사의 시스템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일종의 리크리에이션이지 이렇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도 있고 사악한 적도 있지만 근데 이제 자본주의에 거기에 이제 금융 자본주의라는 건 나쁜 거야. 기본적으로 그냥 자본주의는 노동의 대가에 의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라서 되게 성경적인데 여기 이제 금융 자본주의라는 게 들어서면서 금융을 마귀가 컨트롤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고통을 받고 사는데 그걸 모르잖아. 내가 시사만평을 통해서 이제 그 톨 브로더스라고 하는 거, 톨 브로더스가 미국에서 되게 큰 그 주택 지어서 파는 컴퍼니인데 내가 그 집 구경 하는 거 하나 올렸어요. 다음 주에 나올 거야. LA 시사만평 풀리면 거기 올릴 건데 갑자기 그 얘기 왜 하냐면은 지금 내가 말하다 까먹었네. 그 얘기 왜 하냐면 이 세금 문제도 기본적인 우리가 소득세를 내고 있잖아. 소득세 트럼프 맨날 없애겠다는 얘기 하잖아. 관세를 통해서 소득세 없애. 그건 엄청난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세금을 없애겠다고 하는 대통령이 잘못된 거라는 식으로 모든 주류 언론하고 이 좌파 새끼들이 떠들잖아. 그게 말이 안 된다는 식으로. 뭐가 말이 안 돼?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소득세가 없었어. 거의 모든 세금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거라고, 여러분. 그 전엔 물론 유럽에서 에펠탑, 유럽에서 루이 14세 때부터 이제 프랑스에서 세금을 많이 때리기 시작했지. 영국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자본주의화되면서 정부가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문제가 정부하고 시장, 그러니까 시장이 정부, 가계, 기업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돌아가서 시장이 형성되는 건데 정부가 자꾸 장사를 해서 문제야.
그러니까 정부도 자꾸 수익을 내려고. 정부가 어디 세금 감면해 주는 거 봤습니까? 트럼프 같은 놈이나 세금 이렇게 낮추려고 그러고 소득세 없애려고 그러지. 좌파 정권에서 세금 없애는 거 봤어요?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세금이 계속 폭주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국민들에게 뻥카 날리잖아. 뭐 해줘, 뭐 해줘. 저소득자들 최저임금제, 뭐 기본소득제 이러면서 국가가 해결해야 돼. 그럼 뭘로 해결할 건데? 세금 안 올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에 세금 올리는 건데 이 멍청이들이 그걸 몰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95%가 넘어가 있다. 한국엔 보수 자체가 없어. 근데 그런 거를, 그런 역사적 사이클이나 자본주의의 모순 이런 거를 극복하는 길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미국은 기본적으로 좀 성경적이라서 이게 좀 그 베이직이 있어서, 물질에 대해서도 한국은 문화가 완전히 부자를 경멸하는 문화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부자는 부조리한 걸로 돼 있잖아, 완전히.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 내가 물질은 불의한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서 물질 많은, 왜냐면 그렇게 얘기한 거는 현대 사회나 이런 모든 이제 세속 사회가 그 마귀가 금융을 컨트롤하면서 금융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물질을 마귀가 주기 때문에 내가 불의한 거라 그러는 거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생로병,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거지, 최초에.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충성도가 있어야, 물질을 주는 사람, 주인이 돈 주는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도 멕시칸 애들을 다뤄보면은 아주 걔네들 말 잘 들어. 딱 돈 주는 사람한테 절대 충성해. 페이 딱 책 써주는 사람한테. 그래서 이런 어떤, 내가 톨브로더스 얘기한 거는, 내가 하여튼 집을 또 하나, 집을 옮기려고 지금 집 구경을 좀 보러 다니는데, 이게 지금 미국에서 노인네들이, 리타이어한 사람들이 문제가 세금이 줄질 않는 거야,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집을 보유하고만 있어도 보유세가 엄청나거든. 1.5%에서 1%에서 1.5%막 이래요. 그러니까 100만 불이다 그러면 15,000불이야. 14,000불. 작은 데는 10,000불. 그게 다 시리마다 또 틀려. 이거는 카운티도 아니고 시리마다. 그래가지고 이사를 못 가는 거야. 옛날에 뭐 50만 불, 옛날에 뭐 3, 40만 불에서 샀는데 지금 다 그게 100만 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000불 1년에 세금 내고 보유세 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은 10,000불, 15,000불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집을 이렇게 팔아서 뭐 캐시가 있어서 가더라도 보유세 때문에 힘들어져. 자기가 생돈으로 내야 돼. 왜냐면 수입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어떤 구조가 그 세금 때문에 지금 이렇게 리타이어가 힘들어지는 시대거든. 그러니까 나는 뭐 리타이어 할 마음도 없고 이제 죽을 때까지. 왜냐면 주님이 뭐 죽을 때까지 고생하면서 살라고 나한테 그렇게 나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 왜냐면 뭐 성공하는 애들은 뭐 벌써 어릴 때 성공하잖아요. 그 다음에 물질이 있는 애들은 금방 하나님,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청소부로 일했던 사람들이 다 억만장자잖아. 처음에 청소부로 일했는데 화장실에서 변기 닦고 있었는데 거기서 주식을 줬어. 직원이라고. 그 주식 한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개만 받아도 다 억만장자 됐잖아.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에 근무했던 애들은 다 리타이어하고 지금 다 돈 쓰면서만 살지.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뭐 천운을 탄 애들도 있는데 다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뭐 개 중에는 마귀의 권세로 그렇게 된 애도 있고 개 중에는 주의 은혜로. 근데 주의 은혜라는 게 꼭 물질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나 같은 경우는 죽도록 일하면서
살다가 꼴까닥 해라. 그게 주의 은혜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야. 그것도 충성도야. 그래서 오늘 뭐 얘기가 두서가 없는데 중요한 거는 한국이 이제 괴뢰 정권, 이재명 정권에 완전히 95%가 넘어가 있다. 그 다음에 미국은 65%가 넘어갔지만 65%의 20% 정도는 트럼프를 지지한다. 좌파 말을 신봉하면 좌파, 그러니까 얘 내가 지금 왜 95%가 한국 넘어갔다 그러냐면 보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보수라고 하는 자들도 트럼프 또라이로 알고 윤석열 내란범으로 알면서 전제로 깔고 얘기하잖아. 응? 아니 어떻게 한국에서는 뉴스를 전할 때 미국하고 이란 뉴스를 전하면서 전쟁 얘기를 전하면서 이란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나쁜 놈인 것처럼 묘사를 해. 이게 미친놈들 아니고서야. 그거는 한국 실정도 똑같은 거지. 북한 애들이 천안함 어저께 이재명이 천안함에 가가지고 이렇게 했잖아. 그래도 거기 남북 뭐 이거 연평도 천안함 뭐 거기 유가족 거기 기념식 뭐 이거 매년 하는 것 같더라고. 거기 가가지고. 근데 한국 언론이 얼마나 황당하냐 하면은 북한이 가해자잖아. 근데 북한을 가해자가 아닌 이렇게 우호적인 집단으로 늘 묘사하고 오히려 트럼프는 미국은 그 한국이 다 반미가 돼 있는 거야. 미국은 5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죽은 거야. 그래서 미국은 노인네들이 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 왜냐하면 자기 친구, 자기 가족들이 한국에 와서 죽음으로 자기 피값을 치르고 한국을 살렸기 때문에 한국을 사랑한다니까. 한국을 사랑하는 미국 노인네들이 많은데 한국민들은 미국을 증오하잖아. 다 반미 세뇌가 돼가지고 지속적인 그 좌파 언론 프로파간다에 넘어가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고. 연평도 거기 천안함도 이재명이 가가지고 거기 천안함 거기 유족 할머니가 북한으로부터 사과를 받아내라 그랬더니 북한이 아직 사과도 안 했잖아.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걔네들이 북한이 사과하라 그랬다고 사과할 사람들입니까? 이게 할 말, 이게 이런 개새끼가 어딨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런 뉴스는 뭐 MBC, KBS, 뭐 YTN 연합뉴스 여기서 크게 안 나와. 우파 뉴스에서만 살짝 나와. 그게 이재명이에요. 이 미친놈이지. 자기 새끼가 원수에 의해서 살해됐는데 그건 무조건 덮고 가. 걔네들이 사과하라 그래서 사과할 놈들이야. 우린 그냥 걔네들한테 계속 딸랑거리면서 조용히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거거든. 전쟁을 두려워해가지고. 이게 사람 새끼냐고. 한국 95%가 그게 넘어가 있잖아. 윤석열이가 중국 애들이 한국에 와서 간첩질하고 사진 찍어 가는데도 중국 애들 체포를 못하고 수사를 못해. 왜? 간첩죄가 적용이 안 돼. 이적죄가 외국인에 대해서는. 한국 사람한테만 적용돼. 그런 잘못된 법이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돼야 되는데 통과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 왜? 중국 편드느라고. 그게 한국이야. 그래서 계엄한다라고 그때 계엄할 때 대국민 성명에 그런 얘기까지 해도 국민들이 대국민 성명은 듣지도 않아. 선거 시스템이 그렇게 보안사에서 정보부에서 사찰을 했더니 그 선관위 시스템이 1, 2, 3, 4야. 그 암호가. 아무나 들어가서 해킹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게 해놨어. 그렇게 취약하더라. 대통령이 보고받은 거 아니야. 우리보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대통령이. 근데 한국은 대통령이 식물 대통령이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모든 게 국회에서 입법으로만 하게 돼 있더라고. 그러니까 한국이 이게 정권이 입법 독재로 넘어가 있는데 한국이 아직도 그런 예전에 그 추억이 있어서 전두환 박정희 시대 때 독재의 추억이 있으니까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말을 아직도 쓰고 있더라고. 윤상현이 그 개새끼는 무슨 제왕이야.
미국은 대통령의 권한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행정명령으로 거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행정명령은 국회에서 입법으로 통과된 거랑 똑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데 더 강력해. 왜? 대통령이 직접 하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명령은 대통령이 1년에 한 번씩 리뉴해야 되고 임기 동안에만 있으니까 약한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늘 하는 게 내가 내린 행정명령을 빨리 입법화해가지고 이게 영속적으로 지속되게. 예를 들어서 게이들, 남자애들, 트랜스젠더, 여자 경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거. 얼마나 좋은 법이야. 행정명령으로 막아버렸죠. 아이들에게 성전환 수술하는 거 막아버렸죠. 그건 못해 지금은.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강력하게 했잖아. 그런 거 좌파 언론이 잘했다고 얘기 안 하잖아. 왜? 좌파 새끼들은 그쪽 편이니까. 그러니까 좌파에 있는 애들도 한심한 게 모든 젊은 여자애들이 왜 트럼프를 싫어하냐는지 나 이해할 수가 없어. 트럼프가 그런 거 막는데. 그러면 여자들이 남자애들이랑 같이 화장실 쓰고 권투 경기에 올라가가지고 남자 새끼한테 두들겨 맞고 수영 경기 나가가지고 남자 새끼가 경기 다 휩쓸어 버리고 또 샤워실에 와가지고 그 새끼 누구야? 그 전환도 안 했잖아. 그 유명한 그 남자 새끼가 여자 수영 선수를 맨날 나도 내가 방송 많이 해놓고도 저 이름이 갑자기 까먹었네. 걔랑 같이 샤워할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걔는 호르몬만 맞았지 성 제거도 안 했어. 거세도 안 했어. 그래갖고 강력 테이프로 맨날 딱 붙이고 수영복 입고 와서 수영하고 샤워실에서 홀랑 벗고 같이 샤워하니까 아주 미치겠다는 거잖아. 동료들이. 덜렁거리면서 그 지랄로 샤워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주 참.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 95%가 이 이재명 정권이 내가 왜 욕하냐면 이재명이가 딱 옛날에 나치를 카피했더라고. 그러니까 법 왜곡죄 같은 경우 지금 이 시대에 법 왜곡죄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미개한 민족이 한민족이고 한국 정권이 그 한국 사람들인 것 같아. 뭐 세계 13위 경제대국 지랄하고 있는데 경제죠. 야 아프리카 미개인도 그런 법은 없다. 세상에 법이라는 건 판사가 검사가 수사해서 검사가 얘 죄인이라고 막 들이때리면은 판사가 판단을 해서 끝내는 게 법이지. 그 다음에 행정은 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3권이 있는 건데 세상에 판사가 판결했는데 야 그거 법 왜곡했어. 판사 판결을 뒤집어 버려. 판사가 이미 판결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 난 거를 법 왜곡죄로 고소하면 조의대 넘어갔죠. 그거를 경찰이 다시 수사해. 그럼 경찰이 그 위에 있네. 경찰은 누가 지시해? 경찰은 판사는 아니 검사는 각자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소 권한이 검사 혼자서 기소를 할 수 있는 이 권한이 있는 사법기관이야 일종의. 하지만 경찰은 뭐야? 위에서 수사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수사하는 거야. 고소고발이 들어와야만 수사하는 거야 경찰은. 그 다음에 고소고발이 들어와도 수사를 위에서 경찰서장, 행안부 장관, 대통령이 야 수사해 하지마 하면 안 하게 돼 있어. 그게 법이야. 검사는 달라. 스스로가 기소하고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이 그동안에 김대중의 아들도 감옥 갔고 김현철이, 김영삼이 아들도 감옥 갔고 한국이 괜찮은 나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 병신 같은 새끼들이 한국을 검수완박해서 검찰 날려버리고 판사 법 왜곡죄에서 날려버리고 일당 독재야 이제 이재명이 민주당에. 그 민주당 계속 부정선거 뺑뺑이 돌려가지고 영구집권 하겠다는 거거든. 그냥 끝난 거야. 끝났는데 보수에서 지네가 끝났는 줄 몰라. 조갑제 같은 새끼가 보수라 그러면서 빠는 개새끼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한국이 끝났는데 본인들이 끝난 걸 몰라. 그 다음에 뭐 판사를 대법관을 26명 한꺼번에 증언한다 그랬지. 30년 2030년. 그거는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렇게 민도가 이렇게 황당하게 낮은. 옛날에 안철수가 TV에 나와서 뭐 몇 번 딸랑거리면서 주절 떠니까 대통령 후보 1위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러고서 정치에 나온 거거든. 내가 그때도 보고 한국 민도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전 국민이 정치를 무슨 선동만 하면은 와 하고 김규리가 청산가리 먹을 바에 미국서 먹을 바에는 청산가리 먹겠다 그랬더니 김규리가 좌파의 스타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민도가. 근데 미국은 그동안의 선거가 미국은 투표하는 애들의 민도는 높아요. 투표를 다 하는 게 아니잖아. 투표하러 가는 애들이 선거인단 명부에 먼저 등록하고 표 받아가지고 가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선거에 관심 있는 애들만 투표해가지고 투표율이 낮았고 그 낮은 애들이 민도가 높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민주당 애들 반국가적인 거 하는 애들은 절대,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배신행위 한 애들은 딱 찍었다 했는데 절대 안 찍어. 그랬는데 오바마 때부터 이 도미니언 시스템 돌리고 투표를 확대한 거 아니야. 이거 드라이버 라이센스 없이 그냥 가서 투표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 확인 못하게 돼 있잖아, 법으로. 캘리포니아 이런 식으로 해서 투표율을 올린 거야. 그래가지고 미국도 개판된 거거든. 그래서 트럼프가,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투표율 자꾸 나이 어린 애들한테까지 주고 좋은 게 아니야. 투표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이 60 이상 먹고 세상 경험 많이 해보고 이제 세상에서 자기가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내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 나는 죽겠노라, 이런 좀 마인드가 좀, 좌파 새끼들은 그거 없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지네가 뽑아먹을 생각만 하는 새끼들이고, 하여튼 그런 마인드를 좀 가진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 거야 사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은 게 좀, 근데 투표율을 자꾸 올리려고 그러잖아 이 병신들이. 여러분 일단 이거 편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속고 있으니까 이 속는 얘기만 자꾸 끄집어서 하다 보도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 요거 먼저 올릴게요. 땡큐 바이.